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페이가 시범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맹 신청은 많은데 정작 소비자들은 거의 쓰질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리소를 짓는 공사장 인근에 주택이 파손됐는데 그 원인에 가스공사 측과 주택 소유주 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경남에선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페이가 창원에서 시범 실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맹 신청한 곳은 1,500곳을 넘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거의 쓰질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제로페이에 가입한 창원의 한 식당.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접 결제하고 그러진 않네요. 네,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어요. 혹시 하려고 물어보고 그런 적은 있고? 저한테는 한 번도 없어요. 시범 실시 첫날 취재를 했던 식당은 어떨까? 특수 카메라로 점심시간 내내 소비자들의 결제 방식을 확인해봤습니다. (20여) 팀이 결제하지만 기존 카드나 현금으로만 냅니다. 카드 현금이죠. 네. 혹시 와서 이거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우리 두 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뭐 직불카드인지, 뭐 어떻게 운송이 되는지 그런 건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상남도가 창원에서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를 한 지 한 달. 가맹 신청을 한 곳은 1,500곳을 넘었고 QR코드까지 설치한 곳은 1,000곳을 넘었지만 소비자들은 이처럼 거의 쓰질 않고 있습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10명이 채 안 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로페이는 알지만 정작 스마트폰으로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념은 대강 아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걸 한번 몇 번 이제 해보면은 많이 쓰겠지요. 많이 쓰겠는데.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뱅크페이 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서 인증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경상남도는 소비자 편의성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모집한 서류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좀 간소화시켰고 또 소비자가 조금 쓰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스기와 또 연동시켜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소비자에게 공공시설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제정 전에는 공공시설 이용 할인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리소를 건설하는 공사장 인근의 주택이 파손됐는데 원인을 놓고 가스공사 측과 주택 소유주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동군 정량면의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건설 현장. 공사장 바로 옆 주택에 집안이 꺼지면서 집 아래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건물이 기울어 벽에 틈이 생기고 타일도 갈라졌습니다. 집 주인은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파일을 박는 충격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또 건축 허가 당시 하동군에서 가스 시설이 들어오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가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주를 해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군은 공사 전 주민 의견 청취와 설명회를 거쳤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가스 공급 관리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위험 시설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건축법상의 그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험 시설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안전진단을 통해 주택과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에 따른 피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피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럼 뭐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주시켜줄 정도는 안 되고요. 이곳에 들어서는 도시가스 공급관리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탱크로리 대신 배관 방식으로 하동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건설 공사는 정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1,800여 가구에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영호남 공동정책 과제와 지역균형 발전 과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를 비롯한 8건의 과제에 대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 건의 과제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3개 도에 걸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을 통합 관리할 본부가 신설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는 경남과 전남, 전북사무소와 지리산 탐방원을 통합해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함으로써 국립공원 관리를 전문화하고 효율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경남에선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점차 줄면서 신입생 0명인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전교생 6명인 함안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올 3월 입학식이 열리지 않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도 신입생이 없어 병설 유치원까지 휴원 상태인데 올해도 신입생이 없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축하를 해주면서 입학한 학생이 있으면 조금 더 학교가 더 활기차고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죠. 올해 신입생이 한 곳도 없는 학교는 경남에만 10곳,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1곳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3만 3천 명 수준인 경남의 초등학교 취학아동 수는 2023년 2만 8천 명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 다가온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조례 제정 등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라든지 지역 주민, 동창회의 어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가지고 교육 소유자가 만족하는 그 교육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새학기가 되면 학교의 큰 행사였던 입학식. 이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입학식도 귀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3.1운동 중 하나인 합천 삼가장터 만세운동과 이를 주도한 공사 겸 지사를 부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3.1운동은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13개도 212곳에서 일어났고 약 11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횟수는 모두 1214회로 단순 시위 778회, 시위 충돌 426회, 경찰 헌병 간섭 습격 159회, 일반 간섭 습격 120회 등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3.1운동은 시민 모두가 주도했고 모두가 동참한 민주적인 항쟁이었습니다. 합천 상가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만세운동으로 참가자 모두가 독립지사였습니다. 1919년 3월 18일과 23일 합천 상가장터에서 두 차례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참여한 시민만 4,40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23일은 단일 만세운동으로는 경남에서 가장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가 불에 타고 전신주가 파괴됐습니다. 만세운동을 하던 시민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또 38명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일본군과 경찰의 탄압이 계속됐지만 삼가장터를 시작으로 합천읍과 대방면 등으로 만세운동은 확산됐습니다. 항일 정신, 그리고 민권 사상, 그리고 어떤 실천 철학, 이것이 이제 총 응축이 돼가지고 불멸의 그런 혁명적 시위가 이 고장에서 이제 일어났죠. 삼가장터 만세운동, 특히 23일 만세운동을 이끈 사람은 공사 겸 지사였습니다. 당시 70이 넘은 나이로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에서 격렬하게 대한독립을 외치다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주였던 공지사는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데도 참여했습니다. 또 공지사의 아들인 공민호 지사는 18일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경찰에 검거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독립운동 중에서 가장 그 고령의
고령의 2차 3.1 만세운동 때 서셔가지고 72회 순국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1991년 공사겸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은 의회가 산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림 휴양 관광 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하동은 의회는 산지 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과 미술관 등의 설치가 제한돼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동군을 개발 제한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 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 관광 특구를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양군이 민선 7기의 군정 방향과 계획을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군정보고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함양군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양모 농협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해 7월 한 주부 모임 행사에 참여해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는 한편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군청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거창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4년 동안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A씨의 계좌 조회를 비롯해 자체 감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각계각층에게 보낼 설 선물 세트에 함양 솔송주가 포함됐습니다. 함양의 전통주인 솔송주를 비롯해 5가지 전통식품으로 꾸려진 청와대 설 선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와 국가유공자, 국토수호 최일선의 군경부대, 사회적 배려계층 만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